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기대한 이유는 다음 장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놀랬어? 그 중구 형이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공무가 바쁘다더만 너 왜 여기서 이질하라고 있냐? 지난 2012년 황정민과 이정재는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란 작품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비록 홍콩 영화 무간도를 베꼈다는 평이 있지만 대한민국 느와르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배우들의 연기력, 인상 깊은 미장센, 인물 간의 대립구도 등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고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로 기억한다. 이러한 기억이 있기에 이번 영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6년 만에 두 배우가 재회한다는 것, 범죄라는 장르의 유사성, 그리고 한국 스릴러 영화 중 명작으로 손꼽히는 추격자를 각색하고 야, 4885. 너지? 오피스란 작품으로 큰 인상을 주었던 홍원찬 감독의 작품이라는 것까지. 거는 기대가 큰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봉 당일날 보고 온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그다지 인상 깊지 않은 작품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영화는 오로지 액션이라는 비주얼만으로 108분을 끌고 가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토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영화라서 예고편이 전부라는 것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영화가 재미없다는 것이 아니다. 재미는 있지만 특별함이 없다는 것이다. 영화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고 자세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영화에는 인남이라는 남자가 등장한다. 그는 살인 청부업자로 마지막 미션을 끝내고 청부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죽인 대상이 무자비한 살인자 레이의 형이었고 레이는 형의 복수를 위해 인남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인남에게는 사생아인 딸이 있었고 그 딸은 방콕에서 장기밀매 조직에게 납치를 당했다. 딸을 찾다 사망한 옛 애인의 죽음을 통해 딸의 소식을 들은 인남은 방콕으로 떠난다. 딸을 찾고자 하는 인남, 그리고 이를 쫓는 레이. 과연 인남은 레이의 추격을 따돌리고 무사히 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Why would you want to get him so badly? The reason doesn't matter.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니 장점부터 이야기하겠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108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이 강점인 영화다. 영화는 자질구레한 이야기 없이 두 주인공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야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형의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레이, 딸을 구하기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눈에 불을 켠 인남.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게 두 개가 끝이다. 즉,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스토리는 정말 깔끔하고 단순한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선적 스토리에 더해지는 두 배우의 스타일리시한 액션 장면은 영화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킬러라는 두 주연의 특징을 살려 화려한 손기술과 번잡한 컷 전환 없이 칼날이 곧바로 목을 찌르며 적을 제압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액션 장면은 이 영화의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황정민과 이정재 두 배우의 격투신도 상당히 인상 깊다. 알아보니 스톱 모션이라는 촬영 기법을 활용했고 실제 두 배우가 서로를 타격했다고 한다.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화면에서 느껴지는 타격감에 굉장한 희열과 긴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화가 잔인한 장면을 연출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었다. 15세 관람가 영화이니만큼 직접적으로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잘 연결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명확히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감독 홍원찬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어떻게 카메라에 담아낼지를 잘 아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영화는 곱씹을수록 단점이 발견되는 영화다. 즉, 스토리의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액션이라는 비주얼에만 신경 쓰느라 스토리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영화 속 인남은 살인 청부업자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용이 주도한 인물일 것인데 레이가 어떻게 그의 뒤를 그토록 쉽게 추적하는가와 같은 설명이 영화엔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남이 가는 길에는 항상 레이가 갑툭튀를 하고 이게 반복되니 영화가 너무나도 지루해진다. 더불어 영화 후반부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한다. 아마도 영화의 배경 대부분이 태국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을 것이다. 총격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국가, 치안이 좋지 못한 국가, 그러면서도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 이 얼마나 적합한 배경인가. 영화 후반부 총격 장면 시원하고 좋다. 하지만 너무나도 개연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수십 발은 쏜 것 같은데 다리에 총상 하나 있는 황정민부터 총상 하나 없는 이정재까지. 이는 주인공 버프니 그렇다 치겠다. 한국 영화니까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더 이해하기 힘든 건 영화의 결말부, 힘들게 딸을 구했지만 총에 맞고 칼에 두 방이나 찔리면서도 멀쩡한 황정민이다. 아무리 버프라도 그렇지 현실성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황정민은 무슨 무적이라도 되는 것인가?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시작하면 할 말이 많으니 이쯤 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는 황정민, 이정재를 제외하고도 최이서, 박정민이라는 좋은 배우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겐 두 배우들이 영화에 출연해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다. 우선 최이서는 황정민의 옛 애인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충격적이다. 영화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사망하기 때문이다. 즉 역할이 없다. 그녀가 등장한 이유는 황정민이 딸의 존재를 알고 방콕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최이서는 영화의 공간적 배경을 방콕으로 옮기기 위해 이 영화에 캐스팅된 것이다. 감독에게 질문한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던 배우 최이서가 굳이 이 영화에 등장할 필요가 있었을까? 역할도 없는데 말이다. 영화 정보창에는 조연이라고 나와 있지만 조연 수준의 등장도 아니었다. 분량과 역할만 본다면 카메오 수준이다. 박정민 배우의 등장도 굉장히 의아하다. 박정민은 여장을 하고 등장한다. 영화 예고편에서도 나타나지 않기에 도대체 무슨 역할인가 궁금했는데 등장 장면을 보고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박정민의 등장씬에 적잖이 당황했고 신선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영화 속 박정민의 역할은 태국말을 못하는 황정민을 위해 통역을 해주는 것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 영화 속 말로 하자면 그저 가이드인 것이다. 이는 마치 최근에 개봉한 강철비2에서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남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통역가 역할을 한 것과 유사하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서번트 증후군 연기 이후 박정민의 연기는 상당히 인상 깊었으나 그 역할은 하나도 인상 깊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황정민, 이정재 두 배우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영화의 흐름에 감독은 최이서, 박정민을 끼워 넣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처참히 실패했다. 다음은 신파에 관한 이야기다. 한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니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것이다. 영화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딸을 살리고자 한 아버지 인남이 묘사된다. 하지만 감동은 없다. 앞서 말했듯 영화가 액션에만 치중하느라 스토리 설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민, 최이서 이야기와 더불어 영화에 등장하는 신파 또한 액션에 끼워넣기 식으로 넣은 듯하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의 액션에만 치중했더라면 훨씬 볼만한 오락영화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기시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이 다수 등장한다. 아마도 액션 영화 좀 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생각이 빈번히 머리를 스칠 것이다. 영화의 스토리 전체적으로는 딸을 구하는 리암 니슨의 테이큰 시리즈, 김세론을 구출하는 원빈의 아저씨가 떠올랐다. 아마 이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르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을 것이다. 댓글에 적어주길 바란다. 리뷰는 여기까지다. 영화 감상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